안녕하세요. 모놀로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벚꽃 사진들 많이 찍어 오시던데 제가 사는 곳은 벚꽃이 조금 늦은 편인지 아직은 만개하지는 않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듯 하네요. 그래도 개나리랑 진달래는 활짝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는 곳은 벚꽃이 많이 피었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범람이 다단계에 빠졌던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이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가게 건물주는 막걸리집이 한참 유행이던 그때에 다른 지역에서 탁사발이라는 막걸리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게 맨 위층에 살고 있었는데 틈날 때마다 내려와서 이런저런 훈수도 두고 범람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범람한테 다단계에 들어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어쩌고 자기는 지금 바로 그 아랫단계이다. 김 사장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이게 퍼지면서 내가 영업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다 뭐다. 범람을 계속해서 꼬드겼고 급기야 저에게 그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내가 음식 장사 하고 싶어서 했냐? 나도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접고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데 차려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몇 날을 싸웠는데 이미 그 게임에 넘어갔는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저녁 장사에는 지장 없게 할 테니 낮 장사만 좀 혼자 하라고 힘들면 알바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바 쓸 처지냐고 난 모르겠다고 하다가 이미 아침마다 다단계 사무실인지에 출근한다고 나가버리니 저 혼자 점심엔 뼈 해장국을 팔았어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라 여차하다 보면 저녁 장사에도 늦기 일쑤였고 저 혼자 바쁘게 주방과 홀을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도 다단계로 10원 한 장 벌어오지 못하면서 월천 이런 구호는 거기서 시킨 건지 지 혼자 텐션이 올라가서는 그 소리를 자꾸 하더라고요. 몇 달 하다 아닌 것 같으면 안 하겠지 했는데 워낙에 사람들이랑 말하는 걸 좋아하는 범람이라 적성에 맞는 건지 빈손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했고 그러던 사이 저도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장사를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는 못하겠다. 어디 취직을 하던지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대출이자며 가게 월세며 계속해서 살 까먹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더니 범람도 접자고 하면서 자기가 반드시 만회할 거라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담하니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단계를 다니면서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활동했더라고요. 아파트 입주할 때 대출이 있었는데 그 대출에서 또 추가로 가게를 차린 거고 저 몰래 받은 대출은 아마도 3금융권 대출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그저 집에 대한 대출에만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는 버티기 힘들어지겠다 싶은 상황이 와서 결국에는 은행에서 경매에 넘긴다는 통보를 받게 됐고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도 범람은 다단계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 저 혼자 부동산 이곳저곳에 급매로 올려놓게 되었는데 저희가 입주할 때보다 2배 정도 오른 시세인 2억 6천쯤 올라 있었고요. 저희는 그 금액보다 5천 아래로 내놓았고
기한이 3일 남아 있었던 날 어떤 아주머니가 집을 보러 왔었어요. 오븐렌지 두고 가면 안 되냐, 비데 두고 가면 안 되냐, 장롱 두고 가면 안 되냐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계약하는 날이 되었는데, 이런 경험이 있을 리 없던 30대 초반에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인 저는 그저 경매일 안에 계약해야 한다는 압박에 그 아주머니가 1,000만 원을 깎아달라고 했을 때도 알겠다고 했었네요. 그리고 계약하는 날 당일이 되었는데, 그날도 범람은 다단계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라이센스를 받네 어쩌네 떠들더라고요. 집 계약은 어쩌냐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사람이 미치니까 이런 중대사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범람은 다단계에 미쳐 출근을 했고 저 혼자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뭔가 포스가 있어 보이는 남자분과 동행해서 와 있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말하기를 저희 처형이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청소일 하면서 아들 하나 바라보고 이날까지 안 쓰고 모으면서 살았는데 이 금액에서 2,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시세보다 2,000 내려서 내놓은 거고 그 와중에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드린 건데요 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은 곤란할 것 같다고 말했더니 그 남자분이 아님 말고요, 저희는 그 금액 아니면 못합니다 하면서 으름장 아닌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아주머니가 돈을 깎으려고 정말 제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위협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느낌이랄까? 저는 괜시리 주눅이 들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더 무섭고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되니 괜히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시기로 했던 금액으로 하시죠. 저 아이들도 아직 학교에 다녀야 하고 어립니다 했더니 사연 없는 집이 어딨겠냐.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깎아달라고 말한 이 금액대로 안 해주면 저희는 그냥 가야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 사람들한테 사장님 이 조건으로 여기 들어가는 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들은 배째라 하는 투로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범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날 무슨 라이센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북치고 빵빠레 불고 시끌시끌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는데 범람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더라고요. 아나운서 누가 와서 사회를 보고 연예인 누가 왔네 어쩌네 하는데 미친놈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현재 상황을 말했더니 1초도 고민 없이 그냥 그렇게 해줘 이러더라고요. 이놈은 정말 다단계로 지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이 돼? 라고 하니까 들뜬 목소리로 여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말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울면서 한 번 더 읍소를 해봤어요. 2,000은 힘들고 500 정도는 깎아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앉아 계셨고 제부라는 사람이 아 사모님 말 안 통하시네. 없던 걸로 하실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오죽하면 부동산 남자 사장님이 아 해도 너무하네. 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리를 떴고 제가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여자 사장님의 안쓰러운 눈빛을 받으며 그렇게 그 집을 넘겼어요. 그때가 2월이어서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친정 동네에 50년 토박이었던 저희 셋째 언니한테 말해서 시골에 아는 이삿짐 센터 있으면 소개 좀 하라고 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이사를 결정해 버렸답니다. 첫 아이는 중1이었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정말 범남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동네로 일주일 만에 내려와 버렸답니다. 그 당시 집을 팔고 빚을 제하고 남은 돈이 2,000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친정 동네로 내려왔던 거였어요. 범남은 그러고도 그 집에서 새 주인이 들어오기로 한 계약서의 날짜에 일주일 전까지 살았었는데 살림 다 빼고 범남 옷까지만 남겨져 있던 그 텅 빈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냄비 한 개에 수저 한 벌은 두고 왔었네요. 그 집이 32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셔서 창틀이며 바닥이며 계속 쓸고 닦고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저희 세 모녀만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일주일 따로 살았던 범남이 시골로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도 미안하다, 내 탓이다 라는 말은 평생 하질 않더라고요. 그 일을 그만두고 내려온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다단계의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으니까 또 소액 대출을 받았던 것 같고 그게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빚만 또 떠안고 다단계를 드디어 그만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범남은 다양한 직장을 갖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또래나 우리 윗 연배들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어색한 말이 아닌데 범남은 거의 20번에 가깝게 직장을 옮긴 셈이네요. 그러다 보니 옮기면서 공백이 몇 달 되고 돈이 모일 리가 없는 패턴이 계속됐던 거였어요. 오늘도 노봇보다 더 딱딱하고 어색한 말투로 녹음을 했네요. 아마도 저는 다시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꾸랑 산책 온 이 산의 이름은 뒷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줄 알았더니 산 이름이 뒷동산이더라고요. 이때는 삭막해 보였는데 지금은 꽃도 피고 새싹도 많이 돋아 있더라고요. 이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딸이 샐러드 시켜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날 또 산책 나왔습니다. 풀숲이 아니라서 모기장 망사를 벗겨주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곳을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은 먹지 않고 간식에만 욕심을 내니 아주 얄밉습니다. 우습지만 또 다음 주 예고를 하자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골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